대학 동기였던 약혼자와 저는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을 했습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까지 같은 곳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의 사랑은 더욱 굳건해져만 갔죠. 사귄 지 10년째 되던 날, 약혼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 간단히 약혼을 했고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는 꿈 같은 날만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내에서 저희의 약혼이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약혼자와 제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탕비실에서 수다를 떠는데 회사 직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 우리 회사 사장님 딸 지난달에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거. 팔자 참 좋다니까. 우리는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력서 채우고 면접 준비 빡세게 해서 이 자리 온 건데 말이야. 회사 사장님 딸이요? 어머, 김대리 몰랐어? 회사에 이미 소문 쫙 퍼졌잖아. 그래서 한참 전부터 영업팀 계속 야근이었대. 왜 그랬겠어? 공주님 납시니까 책 잡힐 거 없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지. 중얼거리며 그런 소리 없었는데? 어? 영업팀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사장님 딸이랑 같이 근무하면 힘들겠어요. 말도 마. 성격이 보통 아니라더라. 무슨 콕 찌르면 가시를 확 세운다나? 아무튼 우리 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여기로 왔으면 나 사표 썼을 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사표는 좀... 어허, 진짜라니까? 원래 가장 무서운 신입사원이 낙하산이라잖아.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 것도 같네요. 아무튼 김대리는 영업팀 얼씬도 하지 마. 갈 일 있으면 밑에 애들 시켜. 알았지? 이거 꿀팁이다. 웃으며 네, 감사해요. 근데 또 다른 소문도 하나 있더라. 사실 이건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거기 영업팀에 내 입사 동기가 하나 있잖아. 걔가 얘기해 준 건데 꽤나 신빙성이 있어. 네? 뭔데요? 궁금해? 내가 김대리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까? 이거 근데 어디다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얘기할 데가 어딨어요. 절대 안 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야. 사장님 딸 영업팀의 조대리랑 연애한다는 소문이 있어. 놀라며 조대리라면... 설마 조대리 몰라? 조상혁 대리. 김대리랑 입사 동기 아니었어? 설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긴 하지만 이게 그 측근에서 나온 말이라서 그런지 그냥 흘려듣기에는 좀 믿을만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개 대리가 어떻게 사장 딸이랑 사귈 수가 있겠어? 무슨 신데렐라 남자판도 아니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러게요.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둘이서 몰래 탕비실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걸 봤다는 거야. 그 공주님은 워낙 사람을 가려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했다는데 말이지. 근데 유일하게 조대리랑만 내통을 한 거지. 조대리가 혹시 사장님 끈앞을 뭐 그런 건가? 아유, 갑자기 소름 돋는다. 아무튼 이 얘긴 절대 비밀이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회사 직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장님 외동딸이랑 사귀는 것 같다던 조대리는 바로 제 약혼자였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얘기였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면서 저는 약혼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퇴근 길거리, 그날 저녁. 자기야, 자기 부서에 사장님 외동딸 들어왔다며? 그거 정말이야? 한 달 전에. 그런데 그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 하여간 사람들 낱말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말 안 하면 사장님 외동딸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래? 그 사람 일은 괜찮게 하고? 싹싹하고 괜찮은 편이야. 왜? 신경 쓰여?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게 아니라 오빠랑 친해? 원체 공주님 같아서 아무하고나 말 안 하던데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해서. 뭐 그렇긴 하지. 근데 내가 워낙 여러 사람들한테 곰살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설마 하니 우리 자기 질투하는 거야? 아서라, 그런 공주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회사에 좀 소문이 돈다고 하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 관한 거라서 나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 아무 일 없는 거지?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우리 약혼까지 한 사이인 거 잊었어?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다른 누구도 아닌 나잖아. 이래도 내가 못 믿어? 아니야. 자기 말이 맞아. 내가 바보였나 봐. 회사 사람이 자기가 그 외동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랬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오랜만에 자기가 질투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은 다 잡은 물고기처럼 날 보더니 어때? 아직도 나 여기저기 인기 많은 게 보여? 사장님 외동딸이랑 그렇고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때리며. 으이구, 그걸 말이라고. 됐어. 그런 소문이 듣기 좋아? 회사엔 우리 사귄다고 말도 못했는데 내 속 타들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차, 미안해.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다 얘기할 거잖아. 자기야, 조금만 참아라, 응? 그리고 그 사장 딸도 얼마 못 버틸걸? 아마 조만간 다른 부서로 발령받을 거야. 신입사원으로 쭉 있겠어. 지금은 그냥 경험 삼아 있는 거지. 그래, 알았어. 오빠가 그렇다면 믿어야지. 저는 그날 약혼자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헛소문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말들이 떠돌아도 그러려니 하고 귀를 닫았어요. 바보처럼 10년 함께한 약혼자의 말만 찰석같이 믿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제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죠. 저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따져 묻고 싶었죠. 집 앞, 2달 뒤.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결혼 날짜까지 받아놨잖아. 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생각해보니까 너랑 평생 살 자신이 없어졌어. 지금까지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앞으로 50년 그 이상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 그래서 그래. 울먹이며. 거짓말 하지 마. 너 바람난 거지? 그렇지? 사장님 외동딸이란 여자랑 바람난 거잖아. 사람들이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귀 막고 못 들은 척했어. 오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만 믿었다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미안. 내가 할 말이 없다. 나 말고 다른 좋은 놈 만나. 왜? 도대체 왜? 그 여자가 오빠가 좋대? 나랑 약혼까지 한 거 그 여자도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유현인 다 알아. 다 알고도 내가 좋대. 사장님도 나를 예뻐하셔. 내 꿈이 뭔지 너도 잘 알잖아. 일개 직원으로 내 삶을 끝내고 싶지 않아. 유현이랑 결혼하면 내 커리어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날개만 다는 게 아니라 승진은 보장된 거라고.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함께한 10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데? 돈이 많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이래?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절대 못 헤어진다고. 이러지 마, 소희야. 네가 아무리 날 붙잡아도 나는 절대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어. 가슴을 때리며. 말도 안 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다음 주면 웨딩 촬영일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미안해. 더는 할 말이 없다. 그냥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마지막 기억이라도 좋아야지. 누구 멋대로 마지막 기억이래? 뭐? 깔끔하게 헤어져? 내가 마음이 변했는데 그럼 어떡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 약혼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그대로 뒤돌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죠. 약혼자에 대한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곧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던 그 얼굴과 그 미소와 말들이 가시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호공에 날릴 순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님한테라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약혼할 때부터 제가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저를 매우 싫어하셨으며 많이 업신여겼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의 헛된 꿈을 품고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예비시댁 집 앞. 며칠 후. 여긴 네가 무슨 일이냐? 내가 상혁이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둘이 헤어졌다며? 그렇게 헤어지자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니 참말로 잘됐지 뭐냐. 어머님, 저 상혁 씨랑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어머님도 상견례까지 치른 거 알잖아요. 어머님이 상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왜? 나는 네가 우리 상혁이 짝으로 친작이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지. 그래도 상혁이 놈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던 거고. 근데 너 상혁이가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아니? 너희 회사 사장님 딸이라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너랑은 다르게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게 그냥 봐도 있는 집 귀한 자식 같더라. 얼굴도 예쁘고 말도 싹싹하게 잘하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애를 두고 너를 며느리로 삼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썩 꺼져.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랑 상혁 씨 벌써 10년을 만나왔어요. 지금 상혁 씨가 성공에 눈이 멀어서 잠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성공에 눈이 멀었으면 그게 뭐 어때서? 사내 놈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별 볼 일 없는 너 만나는 것보다야 100번은 낫지 않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상혁 씨 그런 사람 아니란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없는 년이 더럽게 질기네. 애비도 없는 년이 뭐가 이리 말이 많어?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겠냐? 너랑 우리 상혁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 상혁이는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 만나서 승승장구할 테니까 넌 그만 꺼져. 어머님,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다시는 그 입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누가 볼까 두렵다. 어머님의 말들에 참아왔던 분노와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찬바람 쌩쌩 부는 얼굴로 저렇게 모진 말들을 퍼부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매몰차게 돌아선 약혼자와 모욕적인 언사로 저를 상처 입힌 어머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힘없는 일개 회사 사원이 뭘 할 수 있을 리는 없었죠. 게다가 회사 안에서는 저와 약혼자가 공공연히 남남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엄마 시골집. 그날 밤 저는 답답한 속을 달래려 엄마한테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답니다. 제 속내를 털어놓고 마음을 기댈 곳은 역시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어루만지고 안아주시면서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 우시던 엄마가 뭔가 결심한 듯이 제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신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내가 그동안 너를 악착같이 키우면서 누구보다 사랑받길 원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니야, 엄마. 왜 엄마 탓이야? 나 엄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컸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혹시나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날 버린 친아버지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숨기려고 했었다. 없이 살았어도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었고 다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쩌면 너한테는 친부라는 존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너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조차 내 욕심인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살아계셔. 여러 가지 문제로 너를 낳은 것을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살았지만 혹여나 나중에 네가 혼자가 되는 날에는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야. 나 모르고 살고 싶어. 지금까지도 없는 셈 치고 살았는데 왜? 싫어. 엄마도 그만 얘기해. 하지만 소희야. 싫다니까? 내가 오빠랑 헤어진 게 아빠가 없어서야? 엄마가 미혼모라서냐고. 그냥 그 인간이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그것뿐이라고. 그런데 왜 엄마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알아. 나도 알아, 소희야. 하지만 말이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한테 필요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떻겠니?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연탄불 뗄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도대체 날 낳은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 무심하게 날 버리고 사나. 뭘 하고 살든 간에 인생 살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남들 안 아플 때 혼자 아프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밤마다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빠랍시고 만나라고? 소희야,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그건 오해야. 오해라니? 도대체 뭐가 오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 뱃속에 네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 말도 안 돼. 굳이 너한테 오해를 정정하지 않은 건 어차피 다신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한 채로 미워하라고 하고 싶었어. 왜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나한테 몹쓸 짓을 했거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말을 퍼붓고 굉장한 모욕을 줬어. 나는 그때 굉장히 어렸고 너를 품은 몸이라 너를 잃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해. 그 사람 핏줄인데 너도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숨기고 살았는지 너한테는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울며 엄마... 물론 네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근데 나는 죽기 전에 너한테 그래도 멀쩡한 아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모르고 있었던 엄마의 과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던 엄마는 예비 시댁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 엄마는 뱃속에 저를 품고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못한 채 헤어져야 했고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는 저를 낳고 죽을 힘을 다해 지금껏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동안 함구했던 비밀을 갑자기 털어놓기는 엄마도 힘들었겠죠. 다만 약혼자와 파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엄마 또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 얘기를 제게 전해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신부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일주일 뒤. 먼저 와서 기다리실 줄 알았더니 나만 마음이 급했나 보네. 그러지 마. 갑자기 회의가 있으셔서 늦어지신 거래. 그 연세에 아직도 회사를 다니시나 보네? 생각보다 능력도 있으시고. 그 사람도 생각이 많았을 거야. 갑자기 아이가 있다는 내 전화에 놀랐을 거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 설마 다른 가정이 있으신 거야? 하긴 그럴만도 하지. 그래, 다른 가정이 있으시대. 그래도 너를 보려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 치,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저기 오신다. 일어나서 인사드려. 놀라며. 사장님!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분명 사장님이 확실했어요.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사내 방송에서도 수없이 많이 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무리 회사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사장님 얼굴을 모르는 직원은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난 건지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매우 당황했어요. 네가 소인이? 손 잡으며. 네가 정말 내 딸이야? 그게 맞아요. 친자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하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내 딸인 것 같아서 그래. 닮았잖아. 나랑 여기 턱도 그렇고 얼굴선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비밀로 해, 이 사람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잘 알잖아요.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야 우리 소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때 자네한테 모질게 했던 사람들 지금은 아무도 없어. 언제까지 비밀로 할 참이었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됐어. 당신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 소희 책임지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한때는 나도 가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다네. 집사람이 이미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 버렸거든.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늘 자네 생각만 하고 살았지. 그리 잘난 양반이 왜 그러고 살았대요? 그렇게 나 버렸으면 잘 살았어야지. 내가 어떻게 잘 살아? 내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전국을 이잡듯 뒤져도 자네 한 사람 못 찾았는데. 됐어요. 지난 과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일은 잊을게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부탁이라니 무슨? 당신 외동딸 말이에요. 당신이 내 딸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뇨? 그 딸이 바로 소희 약혼자랑 바람난 여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얄궂은지 몰라요. 소희한테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이 얘기를 당신한테 폭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요? 당황하며. 아니, 난 전혀 몰랐어. 그렇지 않아도 유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얼굴 본 적은 있었지.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그것도 찬성을 했고. 없이 사는 형편인 걸 알면서도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면서 그 고통을 받았으니 내 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싶었거든. 근데 원래는 소희랑 사귀었던 남자였다고? 그냥 사귀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약혼도 했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돈 있는 여자 찾아간다면서 절 무참하게 버렸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 이 결혼 어떻게든 막아줘요. 그 나쁜 놈이 다시 우리 소희랑 결혼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아이고, 참. 아버지는 생각에 깊게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시에 여러 진실들이 덮쳐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죽은 듯이 12시간을 내리 잠만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는 제게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저한테 했던 발언들을 사과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쪽에서 바른 말만 했는데 무슨 사과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 후회할 날만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그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는 그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엄마의 말처럼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회장. 며칠 후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소희,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니, 어머님도 여긴 왜?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나? 우리 딸이 명예사원으로 위촉받아서 온 거네만. 네, 그러시군요. 그럼 잘 있다 가세요. 자기야, 누구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유현아. 왜 신경을 쓰지 마? 나는요, 여기 서 있는 나쁜 놈 예비 장모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괜찮아. 어차피 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질척질척 좀 질리긴 한다. 그지? 그러게 말이야. 오늘 같은 날에 굳이 여길 와야겠어? 너랑 나랑 다 끝난 사이잖아. 우리 유현이는 참 마음이 넓기도 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혁 씨 한정으로 넓긴 하지 내가. 저기 아빠 있다. 가서 인사드리자. 그래, 그러자. 나 오늘 좀 멀끔해 보여?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결혼 날짜 확정받지. 걱정하지 마. 오늘 누구보다 멋있으니까 얼른 와. 속삭이며. 너 차버리고 만난 애가 저런 애니? 아이고야 답답하다.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아빠 딸이라는데 친딸도 아니라는데 뭐. 친딸이 아니라고? 아유 참, 넌 몰랐겠구나. 너 가고서 얘기 들었어. 입양한 지 3년인가 밖에 안 됐다더라.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본인 생명 구해준 은인의 딸이었다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딸이라고 하더라. 그랬던 거였어? 그래. 그런데 입양대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사고를 그리 많이 친다더라. 진짜 친딸이라도 되는 양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아휴, 사람이 그래선 안 되는 것인데. 아버지도 고생이 많았겠네. 손가락질하며. 저기 못된 여자도 와서 앉아있네. 이미 자기 며느리 됐다고 아주 기고만장이야. 너 결혼한다 그랬을 땐 돈 없다고 미혼모 가정이라고 그리 구박을 하더니 며느리가 입양딸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시작한다. 엄마 자리에 가서 앉자. 그래, 그러자구나. 그렇게 사회자의 주도하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앉은 테이블의 바로 건너편에 전 약혼자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 이르렀을 때 기어코 저희한테 다가왔어요. 두고 보자길래 뭔가 했더니 여기 오려고 두고 보자던 거였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때요?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그쪽 예비 사위인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진 여자와 만나서 결혼한다 하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죠? 이럼 누가 후회할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한 말 아직 유효 기간 안 끝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아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어떻게 창립기념 행사에 초대될 수 있지? 우리 아빠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쪽이 불쌍해서 초대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죠? 뭐가 부끄러운데요? 내 남편 될 사람이랑 바람난 그쪽이 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아니, 말이면 단죄라나.
그쪽이 매력 없어서 차인 걸 뭐라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교양 없게. 화내며. 교양? 지금 나한테 교양을 운운해? 진짜 천한 것들이 짜증나게. 외동딸은 저희 엄마 말에 분노를 하더니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고 당연히 사장인 아버지도 달려오셨죠.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잊었어? 아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교양이 없대 나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참아?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러세요? 정말이지 위신 떨어지게. 당장 이 사람들 쫓아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머리 감싸며. 누가 누굴 쫓아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이분들은 내가 초대한 내 손님들이야. 네가 감히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당황하며. 아빠, 왜 그래? 그리고 여긴 회사야. 회사에서는 깍듯이 존칭을 쓰도록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할 참이냐?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길래 회사라도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넣어놨더니 그새 임자 있는 놈이랑 바람이 나서는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설마 이 인간들이 하는 말 다 믿었어? 그런 거야? 믿지 마. 오빠랑 나랑 서로 사랑한 거야. 이 여자가 방해꾼이었다고. 됐어. 너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란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제야 알게 된 내 유일한 핏줄이야. 유일한 핏줄이라면 설마 소희가 친딸이라는 겁니까? 그래, 맞아.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며느리는요? 얘는 뭐가 되는 거랍니까? 3년 전에 내가 입양한 딸입니다.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고 품으려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게다가 여기서까지 이런 행동을 해? 내가 가만두고 지켜보려고 했다만 도저히 넌 안 되겠다. 입양이란요? 그럼 외동딸이 아니라 입양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틀거리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거야? 아유, 내 손으로 그럼 친딸을 내쳤다는 거야?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정말이야? 유현이 너 분명히 사장님 딸이라고 했잖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속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황당한 건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고. 갑자기 친딸이랍시고 나타나는 게 말이 돼? 아빠, 이건 아니잖아. 지금 당장 사과해. 그럼 내가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주마. 싫어. 내가 왜? 난 잘못한 거 없어. 설마 아빠도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틀렸니? 네가 이 사람 낚아채간 거 맞잖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인성이 원래 그렇다며? 임자 있는 사람 가로채는 걸 그렇게나 좋아한다던데?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자리 차지하고서는 부잣집 외동딸 기분 실컷 누리려고 한 거겠지? 뭐? 야, 너 말 다 했냐? 증거나 차고 넘쳐. 너 아는 사람. 몇 사람만 끄집어내도 너한테 원한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 아버지, 감히 생각하건대 이런 애를 계속 딸로 두고 있다면 아버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지도 몰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모함이야. 아빠, 설마 얘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내 목숨을 구해준 이의 딸이라고는 하나 그게 마냥 용인되는 부적 같은 건 아니지.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너한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건 다름 아닌 너야. 사실 이번 일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임자 있는 사람을 가로채진 않았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파렴치한 짓은 안 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나.
넌 나한테 아주 큰 실망감을 안겨줬어. 더는 너와 부녀지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으며 안 돼. 안 된다고. 파양 절차는 천천히 밟도록 하마. 아니, 사돈 양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유, 나는 어떡하라고. 파양을 하면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딸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법이지. 아유, 이럴 수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마. 오늘 이 자리에 너를 부른 것도 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 그렇지 않아도 일을 잘해서 이번에 모범 사원으로 뽑히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네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구나. 내 뒤를 이어서 이 회사를 책임져 주면 참으로 좋겠어.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직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도 못하고요.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동안 나에겐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미래를 걱정할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지 뭐냐. 네가 있으니까. 이건 사기야. 이건 가짜라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니까. 아빠! 외동딸은 고함을 지르면서 연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저는 그 자리에 모인 임원들께 인사를 하며 저의 존재를 알렸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며칠 지나지 않아 사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때문에 저를 어렵게 대하는 직원들도 생겼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그분들께도 평소처럼 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늘 변함없는 저를 보고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한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가 저희가 사는 집을 큰 집으로 옮겨주신 건데요. 아버지는 합가하길 원했지만 엄마께서 반대를 하셔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주고 싶으시다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 약혼자의 끈질긴 구애 때문이었어요. 이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않고 그저 저한테 매달리기 바빴답니다. 집 앞, 며칠 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다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잠시 미쳐서 그랬던 거야. 진짜 걔 사랑했던 거 아니야. 걔가 막 꼬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뭐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라고. 잠시 흔들려? 진짜 기도 안 찬다. 이제 그 여자 별 볼 일 없다 하니까 다시 나한테 엉겨붙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난 지금 너 같은 인간이랑 10년을 만나온 내 청춘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야. 너 아니었음 너보다 괜찮은 남자 10더 만났을 텐데.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래도 열렬히 사랑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질투날 정도로 내가 잘했잖아. 그런 세월들 다 잊었어? 나는 지금도 계속 생각나.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네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래. 그건 네가 헤어지자 할 때 내가 한 말 아니니?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할지 고소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가 됐든 좋아. 어머님 한 번만 만나 뵙게 해줘. 어머님은 다시 만나는 거 찬성하실 거야. 누구보다 날 좋아하셨잖아. 그거야. 네가 멀쩡한 정신 박혔을 때 얘기지. 지금은 우리 엄마 네 이름 석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셔. 널 좋아한다고? 제정신 박힌 부모가 그러겠니? 웃기지 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네가 죽으려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나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면 나 빈털털이 되는 거 시간 문제인 거 너도 잘 알잖아.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게 내가 바라던 바인데 뭘 도와달란 거야? 난 네가 돈 한 푼 못 벌고 거지되는 거 보고 싶어.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고 한 거야. 왜? 억울해? 도대체 뭐가?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릴 땐 너는 뭐라고 했니? 그렇게 매몰차게 날 벌어놓고서 이제 와서 뭐? 소희야! 에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 소희야, 상대할 거 없다. 넌 방에 들어가.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잡혀가기 전에 당장 가. 경찰을 부르다니요? 저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전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대화? 난 너랑 할 말 없다. 소희야, 내가 이놈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그리하라. 다신 네 눈앞에 못 나타나게 할게. 스토커라뇨? 제가 왜 스토커입니까? 저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 네 놈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릎 꿇고 그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거야. 무릎 꿇으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할 말이 그거랬지. 그렇다고 내가 자네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어. 지금도 자네 얼굴을 보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그런데 다시 우리 소희랑 잘해보겠다고? 에라 이 나쁜 놈아. 인간의 낯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저 아직 소희 사랑해요, 어머님. 정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소희랑 어머님한테 평생 죄인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내가 용서하든 그렇지 않았든 너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거야. 알아먹었으면 썩어져 구정물을 뒤집어 쓰기 전에. 엄마는 대야 한가득 퍼온 시커먼 물을 전 약혼자에게 부으려고 했고 거기에 질거벌한 전 약혼자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집으로 찾아오진 않았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물론 전화나 문자는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전 약혼자는 회사에서 잘렸고 저는 한결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딸은 차례대로 파양 절차를 받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곤죽이 되어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거짓된 뿌리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이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늘 변함없는 태도와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